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흥금봉이 김도우입니다. 자, 2019년 12월 18일 장중 이슈 시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약간 좀 부담스러운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락폭이 나오지 않는 조정장이다. 어제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는 어제 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에 흐름과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만 좀 빨간불을 켜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은 반대로 조금 반도체 대장인 삼성전자가 약간 올라가던 흐름에서 다시 전환되는 차익에 조금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흐름을 정체시키고 있는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반도체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역시 가격이 내려오는 조정이 아닌 결국 시간적인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의 어떤 테마 순환매가 조금 돌지 않을까라는 게 약간 예상되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어제 음봉이 나왔던 종목들이 좀 빨간불은 켜고 있지만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조금 눈치 보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역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로 인한 조정장에도 변동성은 크게 늘리지 않는 그런 흐름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반도체 상승의 흐름에 맞춰서 일시적인 이 테마 순환매가 나타나는 거를 잘 읽게 된다라면은 단기 수익 가능하다. 뭐 예를 든다라면 지금 최근에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정치 인맥주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는데 정치 인맥은 이미 반응이 나와버렸습니다. 나왔다라고 해서 정치 인맥을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테마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자리를 잡아놓은 테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리스크가 작은 공간 자리에서 대응을 하면서 손절관리, 손실폭을 좀 줄이는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대응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먼저 시장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런 테마주 쪽의 종목에 관심적인 종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어제도 얘기 드렸다시피 1145원까지 아래로 좀 떨어지는 흐름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보이시니까 조금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 기다려보자고요. 내려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저의 예상은 내려간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조금 갭으로 떨어지면서 떨어졌지만 좀 지켜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같이 한번 살피면서 우리 시장의 흐름이 그러면 내려가기보다는 좀 지키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보면서 보면 되고 지수 버팀목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결국 2200포인트를 오늘 돌파 시도를 했지만 삼성전자가 오전장에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돌파 시도는 했지만 위로 가지는 않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200포인트, 지지는 2168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는 658포인트가 저항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지지는 631포인트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확인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오늘 뭐 위쪽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이 살짝 나타나긴 했지만 크게 약간 도지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역시 삼성전자 역시 비슷한 흐름일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좀 음봉으로 나오고 있겠지만 비슷한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역시 2200포인트를 돌파를 했지만 안착을 하는 모습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갭을 띄우면서 이렇게 크게 올라왔던 폭이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니까 조금 관망하면서 지켜보길 바랍니다. 반도체는 지금 접근보다 눌림, 조정, 가격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시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니까 접근보다는 기다리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위쪽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아래꼬리를 달고 이렇게 흐름을 계속 유지하는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아래쪽으로 방향성을 잡은 것도 아니고요. 오늘 정도의 시장은 조금 관망하면서 오늘 종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니까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658포인트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뭐 시장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오늘 갭으로 살짝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아래쪽으로 저는 예상하는 게 1145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좀 더 많이 내려가겠죠. 거기까지만 한 번에 내려가기보다는 좀 파동을 만들면서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니까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제가 선택한 그럼 테마 순환에 어떤 게 돌 수 있나라고 판단했을 때 역시 최근에 시장에 관심 많이 듬뿍 받았던 종목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골든봉을 잡아라 탑픽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온피플과 로보로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종목은 다르지만 어떤 섹터적으로는 좀 비슷한 쪽으로 볼 수 있지 않나. 바로 인공지능 관련된 측면인데요. 최근에 뭐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IT에서 AI 시대로라는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기사가 봤는데 그런 측면을 봤을 때 AI 관련주도 역시
우리가 관점으로 그 매수 관점으로 보고 좀 상승에 기대를 할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많이 올랐지만 지금 조정폭이 나와 있고 가격 조정이 뭐 밑에까지 확 빠진 건 아니지만 시간적인 조정과 그 맞아 떨어지면서 비례되면서 결국 맥점 자리에 위치하고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니까요. 한번 잘 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운피플을 먼저 보겠습니다. 라운피플 같은 경우는 AI 관련해 소프트웨어 쪽으로 워낙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상장 이후에 꾸준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우리가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 보면 이런 식으로 상승을 만들다가 이 2파가 무너지고 아래로 꺾이면서 여기서보다는 한 번에 내려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꺾였는데 당연히 한 번 더 떨어져야 되는데 가격 조정 없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횡보를 하고 여기서 맥점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횡보를 했다는 얘기는 결국 위로 더 올라갈 의지가 있다라고 판단은 되지만, 역시 이런 상황에서도 방향을 아래로 급격하게 꺾을 경우, 조금이라도 꺾일 경우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이 관점에서는 맥점 자리 포인트가 와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충분히 이 횡보 구간, 우리가 이 일봉에서 봤을 땐 잘 보이지 않지만 분봉에서 봤었을 때는 아래로 흐름을 따라가 본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꺾어서 자리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꺾어 놓고 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역시 위쪽에서 자리 존재하고, 이 변곡점 자리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 수렴이 되고 확산으로 가는 그 단계에 있고, 역시 리스크는 지금 현재까지 3% 정도만 잡으면 될 것 같고요. 한 17,300원 정도를 리스크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 지지도 가능하지만 단기적으로 짧게 맥점을 공략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아래를 지지하든 안 하든 일단 손절가를 이탈했을 때는 손절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제 생각에 손절가는 17,300원으로 일단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현재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위쪽으로 시세가 나왔을 때 저는 충분히 신고가도 가능하겠지만 단기 트레이딩 전략에서는 분할 매도 전략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기대 수익은 10% 이내, 10% 정도 이내로 가져가면서 분할 매도 접근하면서 일부 물량은 조금 신고가를 한번 공략해 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이 시장에서 지금 반도체에서 순환매가 나타날 때 AI 관심주 라운피플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로 접근입니다. 길게 가져가실 이유는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매수가 근처에서 다시 정리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보라는 종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 역시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로 해서 굉장히 큰 반응을 보이면서 큰 상승이 보여졌는데, 그 로봇 자체가 말 그대로 로봇이 뭡니까? 로봇 그냥 우리가 조정을 해서 움직일 수 있지만 인공지능, 어느 빅데이터를 통해서 지능성의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드는, 그 관련해서 인공지능으로 포함이 된 섹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교육용이나 의료용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보 같은 경우는 큰 상승이 이렇게 2번 정도 나왔었는데, 이 2번에 어떻게 보면 중심의 박스권 안에서 이 흐름이 나가고 있는 이 구간 안에서 조정폭을 보여주고, 상단에, 하단은 한번 지지받고 상단에 있으면서 여기서 지금 아래쪽에서는 이 지지를 받고 위로 한번 올라왔습니다. 저는 고가와 저가를 지지를 연결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박스권이 중요한, 말 그대로 중요한 맥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봤었을 때 이 지금 현재 상단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여기를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 위쪽으로 크게 장대가 한번 나올 수 있지 않나, 장대 이상의 어떤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매물 소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쪽에서 한번, 2번, 3번 걸쳤는데 이 추세를 지우고 최근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추세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역시 수렴 형태를 보여주는 형태고요. 아래쪽으로 이탈했지만 다시 위쪽으로 진입하면서 변곡 구간을 접어들고 있는데, 여기서 확산의 영역으로 좀 빠르게 진입하면서 한 5,700원대까지 다시 시세를 한번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아래쪽으로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손절을 좀 짧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저가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꼬리가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그 저가가 그냥 손절가로 만들어 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손절로 대응으로 내일, 이번 주 한 이틀 동안의 시세 반등을 한번 공략해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시간 조정이 충분히 지났습니다.
그리고 모멘텀 역시 인공지능 AI 관련해서 유지가 되어 있고요. 충분히 시장에서 받아들이면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단기 상승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상승폭에 대응을 한번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목표가는 한 5,700원대, 그리고 위쪽으로 조금 더 간다라고 해도 역시 5,900원대 이내에서 매도 전략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한 섹터만 확인할 수는 없겠죠. 또 다른 섹터가 있는데 그 관련된 섹터는 역시 수소차, 자동차 쪽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 반도체 조정시 어제 현대차가 조금 흐름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그 상승이 하락적으로 가지 않고 연속적으로 좀 한 이틀 정도만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역시 자동차 쪽도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자동차 부품 쪽 관련해서 흐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선택한 종목은 역시 앞서 제가 계속 관심을 가져왔던 SPO셀이라는 종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최근에 세계 최초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큰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조정이 나왔는데 2차 하락이 다 나왔고, 그 하락폭에서 지금 방향성을 위로 가져갈까 아니면 시간적인 조정을 좀 더 둘까 하는 그 맥점 자리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니까요, 한번 대응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종목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O셀 같은 경우는 뭐 큰 상승, 수소차를 통해서 작년 연말에 큰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낙폭을 크게 가져왔고요. 제가 보통 신규주는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어떤 바닥을 좀 만드는 흐름이 있다라고 했는데, SPO셀이 한 1년 정도 지나고 지금 1년 6개월 단계로 가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바닥권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주가 역시 아래쪽으로 16,000, 최근에 큰 상승 상한가를 보여주고 위쪽으로 파동을 만들면서 수렴해서 아래쪽으로 이탈하는 흐름을 한번 보여줬었는데, 그 수렴의 변곡점이 아래쪽으로 이탈했지만 지금 현재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위쪽으로 방향을 튼다라고 하면 결국 이 확산의 영역을 들어오고 한번 눌러주고 위쪽으로 나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큰 상승도 시간적으로 여유를 둔다라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역시 손절구는 아래쪽으로 짧게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고 보여지니까 최근에 나왔던 가격 한 17,000원을 손절로 폭으로 잡고 짧잖아요. 그죠? 크지 않습니다. 방향이 그냥 꺾이면 팔면 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손절 짧게 잡고 위쪽으로 공략하되, 일단 단기 목표가는 한 19,000원대로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상으로 노려볼 땐 분할 매도로 매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위쪽으로 새로운 신고가를 한번 공략해보는, 그 신고가 이후로 봤었을 때 한 23,000원 정도까지 이상 또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니까 욕심은 금물입니다. 제가 얘기 드린 19,000원 기대 수익에서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니까요. 일단 제가 저 위로도 갈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한 거지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를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황금부엉이 골든픽 시간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는 이 흐름 안에서 한번 저점 공략, 맥점 공략을 한번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